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아 자격증 따기 워드 프로세스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 네 번째 강의까지 2, 3, 4 강의를 유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일컬어서 데이터 입력과 모양 맵시 오늘 배울 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이제 제가 말했듯이 여기 그 메모장 파일에서 제가 계속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중점 사항을 파악하자면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일단은 문자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자도 있고 뭐 저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정말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자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굉장하게 중요한 서식 설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고 이 글 맵시라고 해서 글을 아주 이쁘게 꾸미는 개체를 삽입하고 편집을 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 워드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진짜 일절 없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가다성으로 많이 좀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손을 많이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드 프로세스라는 과목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굉장하게 타자 연습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연습도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서식 설정 1, 2에 대한 예제와 그리고 타자 연습할 수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예정이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글 오피스,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 2016 버전을 틀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자격증은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 자격증은 무조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장에다가 아셔야 될 게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진도를 나가는 걸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본 설정이 있어서는 세팅이죠. 예, 세팅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쫙 돌리고 나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편집 용지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편집 용지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용지 여기 있는 용지를 얼마만큼 설정을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확인이에요. 글꼴 확인하는 거, 글꼴은 이제 글 모양을 말하는 건데, 글꼴은 보통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바탕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옆에 보시면 대표,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함초롱 바탕,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글꼴입니다. 보통 이렇게 글꼴이 많이 나와 있으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다 어쨌든 검색을 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 이제 입력 자동 서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입력 자동 서식 설정은 이따가 제가 이 두 개를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장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밋밋하지만 이제 시작은 이제 글 작성하고 이제 서식 설정 같은 거 하고 이제 글맵시 하고 이제 지시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 안에 디테일하게 어떤 속성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은요, 뭔가 이런 것들도 배워볼 거예요. 특수문자. 특수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호를 말하는 거죠. 네, 기호.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입력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다 하셨더라면 이제 굉장히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글맵시라는 것을 편집을 한번 해보면은 오늘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설정부터 먼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제랑 한자 입력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이게 이제 서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 거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드 프로세스 말고 프레젠테이션이랑 아니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은 사실상 용어 설명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워드 프로세스는 용어 설명은 별로 없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단축키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단축키는요, 사실은 뭐 물론 여기 마우스로 여기서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몇 개 공부해 놓으면 굉장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일단은 제 맨 처음으로 기본 설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용지를 어떻게 편집할 건지 설정하는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가 F7입니다. 이 F7번을 눌러주심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 용지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F7번을 눌러서 이렇게 편집 용지라는 창을 하나 띄우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A4 용지를 사용하니까 이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쪽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 방향에서 세로인지 가로인지는 안 나와요. 왜냐? 어차피 세로로 할 거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맞쪽, 위쪽, 위로가 있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용지 여백 쪽 있죠? 이 용지 여백 쪽을 건드릴 예정이니까 요것만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여백 설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잠깐 살짝 보시면 보겠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아있는 부분을 여백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여기서부터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여백 부분이라 이거죠. 이 여백 부분을 지금부터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숫자 같은 걸로 맞춰줄 건데, 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국룰적으로 갑니다. 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4개는 거의 20으로 통일합니다. 자, 이것도 팁이 있는데 먼저 위쪽은 20mm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키보드 왼쪽에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요. 20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탭을 또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20 탭 20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좀 빨리 하시면 이렇게 갈 수 있죠. 위쪽 해서 탭 20 탭 20 탭 2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20mm씩 상하좌로 맞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릿말이랑 꼬릿말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15mm씩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머릿말 꼬릿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15mm씩을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쪽을 탭 눌러서 10, 탭 눌러서 10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여백 설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F7번 빵 눌러서 여기다 대고 20, 20, 20, 10, 10 엔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생각을 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좀 빨리빨리 얼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글꼴 확인, 글꼴은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눌러서 이렇게 많은 글꼴이 있는지 좋아 글꼴 맞네 라고 확인 정도만 해주시고 바로 패스. 입력 자동 서식 설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디 있냐? 자, 일단 도구 쪽을 가시면요, 이 도구 쪽을 보시면은 빠른 교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빠른 교정에서 빠른 교정 내용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구에서 빠른 교정에서 빠른 교정 내용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요. 맨 오른쪽에 입력 자동 서식이라고 있는데 보통 입력할 때 자동으로 서식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 2개 있죠. 이 2개를 꼭 체크를 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실 때 굉장하게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제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글이 인식하기로는 사용자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자동으로 무언가 해줘야지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불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라고 하죠. 묻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체크를 해제하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건 약간의 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 배점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이거 2개를 해제를 꼭 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마지막 저장입니다. 저장은 여러분의 글자를 적기 전에 저장을 꼭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장은 여기 있는 디스크 모양인데 보통은요 저장할 때 단축키를 많이 눌러주시는 편이죠. 컨트롤 S라는 것을 눌러서 계속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지시사항대로 하면서 계속 저장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요. 지금은 빈 문서라고 뜨는 거 보니까 저장을 안 한 거잖아요. 컨트롤 S 누르면 알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디다가 저장하고 수험자의 번호와 수험번호로 이제 수험자의 이름과 수험번호로 저장을 하라고 나오거나 수험자의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나올 거니까 지시사항대로 저장하라는 곳에 저장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세팅이 다 완료가 됐으면 지금부터는 특수문자 같은 것들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모양 설정하는 거, 글맵시 설정하는 것만 배워주면 이제 어떻게든 본문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잠깐 이 본문서를 끄고요. 여러분들이 샘플 폴더에 보시면 타자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글자가 하나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크게 표 하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지금부터 글자를 한번 쳐보실 건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글자를 굉장히 많이 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 다섯 줄을 치는데 1분이 안 걸리게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점이 있는 곳에 엔터 친 거. 이거는 좀 한번 띄었죠? 엔터 치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오타와 띄어쓰기는 무조건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시험지를 받으실 거고, 그 시험지에는 이렇게 글자가 많이 써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글자 써진 부분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잠깐만 연습을 하자면 저는 타자가 600 후반에서 700 중반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빨리 쓰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빨리 쓰라면 빨리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자는 빨리 쓰게 되면은 정확성이 떨어져서 점수가 많이 감점이 돼요. 어느 정도만 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빠르면 되기 때문에 제 속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키보드를 보지 않은 상태로 글자를 입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는 것도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아마 영상에서 타자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실 거예요. 그쵸? 저도 이제 오타가 좀 나거든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저 지금 오타 났어요. 여기 지금 밀이라고 썼죠? 말인데. 근데 잘 안 보일 뿐이네요. 제대로 쓴 거긴 한데. 됐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고 글자를 좀 입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그 휴대폰에 그 타이머 있잖아요. 1분을 좀 맞춰주시고 1분 안에 여기 있는 걸 쓸 수만 있다면 사실은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된 거죠. 만약에 이건 조금 이제 좀 과감한 말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거 적는데 5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은 사실상 다음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1분까지 1, 2분 정도 줄일 때까지는 계속 타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손가락이 조금 아프시더라도 손가락 잘 풀어주시고 손가락 운동을 하신 다음에 타자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고 저는 이 타자 연습을 건너뛰도록 할 거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애국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엔터 치지 마시고 계속 한번 써보시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제가 칸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보시면서 계속 쭉쭉쭉 걷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손가락 푸신 다음에 그리고 영상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럼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또 다음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닫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연습을 해봤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특수문자, 기호, 한자 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빈문서를 열어볼 거고요. 이 빈문서에다가 다시 한번 F7번을 눌러서 20, 20, 20, 20, 10, 10 이렇게 빠르게 편집 설정해 주시고 도구에 빠른 교정에 빠른 교정 내용 들어가서 입력 자동 서식을 들어가서 체크가 해제됐는지 확인하고 글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주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깐 영상 멈추고 애국가를 적어 놓고 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 빈 문서에 애국가를 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1절만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거의 5줄 정도 적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에서 1분 30초 이내 최대 2분까지만 소요해서 이거를 꼭 적으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가끔씩 이제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특수문자, 기호를 넣으라고 할 때도 있고 한자로 바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수문자를 바꾸실 때는요. 보통은 이제 어디다가 넣을지는 어차피 문제제에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애국가 1절이라는 제목 앞, 뒤로 별표를 한번 붙여볼 건데요. 만약에 특수문자를 붙이시고 싶은 위치에다가 커서를 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집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보통 편집 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표를 눌러주시고 문자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표 입력이 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사용자 문자표의 기호 1, 2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에 보통 저희들이 쓸 것들이 많아요. 기호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별표 있죠? 이 별표를 선택을 하시고 자기가 넣고 싶은 기호를 찾아서 선택을 하신 다음 넣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넣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별표를 앞뒤로 붙일 거니까 이 별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끝에다가 이렇게 여기 문장 끝에다가 다른 기호를 넣자면 문자표 그리고 뭐 동그라미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고 게다가 기호 두 번째 보시면 뭐 하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표 뭐 여기 뭐 TM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떤 거 넣으라 할지는 다 보이니까 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넣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한번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를 입력할 때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키보드에 한자 키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동해물이라는 것을 한자로 바꿀 거예요. 뭐 가끔씩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한꺼번에 바꾸라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두 글자만 바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동해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바꾸고 싶은 한자를 드래그를 통해서 블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블럭 지정을 안 해주시면 절대 한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이 그냥 커서만 냅두고 바꾸는 점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커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오른쪽 손가락 쪽이나 왼쪽 손가락 쪽에 한자 키가 따로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로 바꾸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금 동해라고 시작하는 한자들이 많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문제에서 뭐가 써져 있는지 어떤 한자가 써져 있는지 보고 그 한자로 변환을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자가 무조건인 게 아닌 거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력 형식입니다. 보통 이제 입력 형식은요.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입력 형식, 두 번째 입력 형식, 세 번째 입력 형식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다 첫 번째 입력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하게 되면은 한글은 없어지고 한자만 나온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걸로 하면은 이 동해라는 것을 한자로 앞에 두고 가로 안에 한글을 냅두는 형식, 그리고 세 번째 입력 형식은 그 반대로 한다는 형식인데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 세 번째 거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것만 써요. 다이에 쪽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아마 시험장 가셔도 그 시험장이 다이에 전용 시험장이면 솔직히 보통은 이제 세 번째 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게 선택돼 있으면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 정도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뜻의 한자가 많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제가 한자 키를 눌렀는데 이렇게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어요. 즉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바꾸기 버튼 누르셔도 상관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두 번째 거 선택해주고 이거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오는 부분 선택한 다음에 바꾸기. 그러면은 동해라는 한자를 동해라는 한글을 가로 안에 한자로 바꾸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두 번만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꿔볼 거고요. 대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꿔볼 겁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거 뭐 10초도 안 걸릴 거기 때문에 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천이라는 글자 잡고 한자키.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삼천은 요거죠. 그렇죠? 자, 삼천해서 확인해주고 바꾸기. 그 다음에 대한도 한자키 눌러서 대한이면 큰 대자에 나라 한자 이거 쓰는 거죠. 맞나요? 네, 나라 한이 맞나요? 아니, 나라 한자 맞네요. 그 다음에 한글 이름 해서 바꾸기.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랑 한자를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인데요. 보통 요거는 이제
샘플 폴더에 요거 있는데 요거는 연습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이제 애국가 쪽에서 이제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배울지는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글자 모양이라는 건 글자의 생김새를 바꾼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 글자 모양 창을 여실 때 눌러야 되는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Alt 그 다음에 알파벳 L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글자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 Alt L을 대신에 반드시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보죠. 일단은 그냥 Alt L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이라고 해서 글자 크기 변경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글꼴 바꾸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글자 색깔 바꾸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기울임, 뭐 밑줄, 취소선, 양각, 음각, 뭐 이런 거, 그림자, 뭐 양각 이런 거 다 있어요. 보통 여기 있는 것들만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애국가 1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자를 좀 이쁘게 바꿔볼 거예요. 그 전에 항상 글자 모양 같은 것들이랑 문단 모양 하실 때에는 본문을 먼저 다 작성해 주신 상태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시면은 절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다 적어 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국가 1절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건 제목이니까 좀 이쁘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다 잡아주고 Alt L 눌러서 바로 띄우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설정한 것들이 여기 다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꼴 크기는 뭐 20으로 해라 이런 말 나오면 20 적어주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쪽에 커지는 거고요. 글꼴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굴림체로 해라 이렇게 엔터 누르면 굴림체로 바뀌고 장편과 자가는 보통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에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 다이엣 자격증 쪽에서는 다루지 않더라고요. 만약 나오면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진하게 해라, 뭐 기울임 해라, 밑줄 해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색은 뭐 빨간색으로 해라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오른쪽에 이 친구를 색상 테마 누르면 기본적으로 오피스 테마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상하게 뭐 무슨 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다른 색이라고 해서 누르면 RGB라고 해서 색깔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넣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숫자는 어떻게 알아요? 하고 하는데 시험지에 빨간색이라고 나온 다음에 옆에 RGB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아는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피스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설정. 그럼 이렇게 뭔가 제가 블록 설정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나머지 것들을 한번 다루자면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요. 이렇게 해서 뭐 Alt L을 누르면 제가 블록 설정을 다 잡았으니까 얘네들만 바뀌겠죠. 뭐 그 기준 크기는 제목보다는 크면 안 되니까 15 정도. 그리고 글꼴은 뭐 바탕채로 가겠습니다. 바탕채. 그리고 진하게만 하고 글자색은 뭐 파랑색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 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문단 모양이에요. 이 문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터를 친 부분을 문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가 블록 설정한 부분에는 문단이 총 몇 개가 있을 거예요? 6개가 있습니다. 한 문단, 하나 뗐으니까 두 문단인데, 사실 이거는 따지지 않으면 5개죠.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5문단이에요. 엔터를 쳤으면 무조건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단 모양은 무엇이냐? 이 문단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이 문단과 이 문단은 어떤 줄로 얼마나 뛸 건지 이렇게 뭔가 줄과 줄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단축키가 있고요. 문단 모양은 일단 문단이라는 것은 엔터 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라는 것은 줄을 약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Alt T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한 블록 설정
블록 설정을 하는 게 있고 또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지만 이 문단 모양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정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상관은 없고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총 3가지가 정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친구를 지금부터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를 잡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커서만 올려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Alt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단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 문단 모양 쪽에서 쓰는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 정렬하는 부분 그리고 여백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정도만 쓰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다루실 수 있고요. 이거 말고 밑에 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 이게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커서를 둔 부분에 있는 문단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는 부분에 가운데 딱 맞추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왼쪽 여백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첫 번째 문단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Alt T를 눌러서 제가 들여쓰기를 할게요. 이 들여쓰기는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 라인에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뛸 건지를 말하는 건데 지금 들여쓰기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10포인트만큼 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제가 확인 버튼,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포인트 정도 띄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들여쓰기 기능. 내어쓰기는요. 내어쓰기는 보통 반대입니다. 이 내어쓰기는 들여쓰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보통으로 바꿔도 되고 내어쓰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백입니다. 왼쪽 오른쪽 여백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만약에 왼쪽 여백을 15로 뒀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정도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럼 들여쓰기랑 왼쪽 여백의 차이가 뭐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줄 자체를 들여쓰기 할 건지 왼쪽 오른쪽 여백 설정을 할 건지는 문제에서 지시상에서 다 나오고 게다가 제일 해야 되는 순서는 정렬을 만약에 가운데 정렬 하실 경우에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언제 하느냐 약간 왼쪽에 붙어있는 문단들은 보통은 이제 Alt T를 눌러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를 전부 다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블록 설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lt T를 누르고 뭐 만약에 뭐 왼쪽 여백 10으로 하래요. 그럼 왼쪽에 10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 나올 거거든요. 보통 이게 나오면 이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정.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땡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단 모양까지 아셨으면 이제 서식 설정은 대부분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꺼서 샘플 폴더를 여시면 서식 설정 1, 2가 있는데 1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식 설정 1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그 문장의 문서의 제목과 그 다음에 엔터를 치지 않고 쭉 적은 글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머신 러닝 스터디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잡고 Alt L을 누르면 휴먼 예체 16포인트에 글자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글자가 그냥 적혀져 있긴 하는데 지금 여기 얘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지금 그게 돼 있죠. 서식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lt를 누르면 10포인트에 바탕으로 되어 있고 바탕은 기본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진하게 기울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까지 바꿨죠. 10포인트 바탕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진하게를 안하고 기울임과 밑줄에 놓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고 나서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통은 이 밑에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 글씨를 쓸 때 그냥 써요. 이렇게 광양 매식 축제 안내 뭐 엔터 2번 치고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광양 매실 축제는 뭐 봄 매화
여름 매실로 우리 함께 힐링합시다 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은 파란색 화살표가 없으니까 엔터 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는 거죠.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럼 알아서 똑같이 진행이 되죠. 제가 만약에 여기 또 오타가 났죠. 저도 이제 오타가 나는 편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글자를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다 치고 나서 하시는 거죠. 광양 매실축제 안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Alt L 눌러서, Alt T 눌러서 가운데 정렬 맞추고, 그 다음에 Alt L 눌러서 뭐 이 친구 뭐 굴림체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0포인트 했을 거고, 뭐 굵게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서식 수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끄고 서식 수정 2를 가보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엔 좀 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타사항 그리고 마음 예견 센터 동호 이렇게 뭔가 밑에 쪽이죠. 그쵸? 위에 쪽과 밑에 쪽 따로 있어요. 약간 학창시절 때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받을 때 밑에 것처럼 생겼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붙어있는 이 친구는 괜찮은데 지금 이 친구가 좀 띄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어쓰기가 돼 있고 내어쓰기에 뭐 왼쪽 옆에 15포인트 요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고딕 22포인트 이런 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무조건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여기를 사진으로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작성하신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라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냅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셔서 이게 뭔지 분석하시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같은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뭐 거의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글맵시라는 걸 배울 겁니다. 글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형식을 이제 글 맵시라고 합니다. 옷 맵시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빈문서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맵시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글맵시는 어디 있냐면 입력 쪽에 보시면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마치 글자가 정말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듯한 모양, 약간 도형처럼 생긴 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보통은 여기서 고르시지 않고 글맵시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저희가 원하는 글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맵시를 눌러서 이렇게 다 만들기 쪽을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죠. 서울 젊은 국악 축제 이렇게 이름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도 많이 바꾸거든요. 글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칠 수가 없어서 보통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저는 맑은 고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맑은 고딕체로 바뀔 거고 문제는 글맵시 모양이에요. 만약에 모양은 뭐 이렇게 물결로 할 건지 왼쪽 기울어진 원통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줄이기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오니까 선택해 주시고 설정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점 이렇게 좀 바뀌죠.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글맵시를 넣으셨으면 다 꾸민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더 안쪽을 꾸며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게 채우기예요. 자, 글맵시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따닥 누르시면 개체 속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채우기 쪽을 가시면 지금 색이 파란색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뭐 색깔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올 겁니다. 보통은 다른 색을 들어가서 RGB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49, 95, 뭐 151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약간 만들어진 색깔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색깔 채우기 할 때 RGB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걸 하셔야 돼요. 기본 쪽에 이 너비랑 높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너비랑 높이를 해주실 때는 너비는 오른쪽 왼쪽 즉슨 이렇게를 너비라고 하고 높이는 이렇게를 높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정해진 지시사항대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100에 20으로 해라. 탭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것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해서 지금 드래그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러면은 도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글자처럼 이동하자라고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또 도형으로 안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드래그가 안 돼요. 글자처럼 되기 때문에 보통 복사 붙여넣기도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자, 글맵시 이제 순서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글맵시를 삽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RGB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랑 크기 설정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글맵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데이터 입력과 모양 맵시가 두 번째 강의의 중점 사항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빈문서에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끄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진도, 뭐 배웠는지,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꼭 반드시 숙지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유형 두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